여러분, 무려 47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이 그야말로 대대적인 수술을 거쳤는데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뀐 법적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까지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아주 무거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나를 매몰차게 버려둔 부모나 가족이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재산을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놀랍게도 과거의 법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우리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고 구하라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논쟁은 낡은 상속제도가 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깊고 잔인한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았는지 그 목차를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 47년 만에 상속법 대개편. 2. 폐륜 상속인의 권리 상실. 3. 효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 4. 부동산 대신 현금 반환. 5. 유류분 소송의 핵심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핵심만 짚어서 바로 살펴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1. 47년 만에 상속법 대개편, 상속 계획의 역사적 전환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새로운 규칙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인데요. 뉴스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고인이 전 재산을 남에게 다 주겠다고 맘대로 정하더라도 가까운 친족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강제로 떼어주는 제도입니다. 본래는 남겨진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챙겨주려는 아주 따뜻한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오히려 부동산이나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가족들을 그야말로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바뀌는 건지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모든 변화의 신호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0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3월 17일 바로 이날부터 개정된 민법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 2. 폐륜 상속인의 권리 상실. 부당한 청구의 종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정확히 겨냥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자녀를 내팽개친 부모나 심지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조차 장례식장에 버젓이 나타나서 내 몫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화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어림없습니다. 부양해물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각한 범죄나 학대를 저지른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그 권리를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더 속 시원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아예 이 유류분 청구 권리자 명단에서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평생 얼굴 한번 안 보고 살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황당한 일은 이제 영영 사라진 겁니다. 또한 상속권을 잃은 이른바 폐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신해서 재산을 쏙 빼가는 꼼수,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이것도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니까 이 점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효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호받는 기여 상속인입니다. 나쁜 사람들을 벌 줬으니 이제 반대로 자신의 삶을 바쳐 가족에게 헌신한 착한 사람들을 새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 봐야겠죠. 이 부분의 대비가 정말 극적입니다. 옛날에는 수십 년 동안 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병원비까지 탈탈 털어서 냈던 헌신적인 자녀가 그 고생의 대가로 재산을 좀 물려받잖아요. 그럼 얄밉게 쏙 빠져있던 다른 형제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 재산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억울하죠? 하지만 세법은 이 억울함을 싹 풀어줍니다.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정당한 보상, 즉 증여받은 부분은 이제 유류분 계산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진정으로 가족에게 헌신한 사람의 몫은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4. 부동산 대신 현금 반환, 끝없는 재산 분쟁의 차단. 이번엔 눈에 보이는 자산을 강제로 나눌 때 벌어지는 현실에서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유류분을 돌려줄 때 부동산 지분을 쪼개서 그대로 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산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며 서로 원수가 된 형제들끼리 아파트 하나를 억지로 공동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 주식을 나누다가 경영권 분쟁이 터지는 건 예사고요. 결국 답이 없어서 건물 전체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가족 관계는 산산조각 나는 비극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새 법은 이 방식을 아주 깔끔하게 현금 반환으로 싹 바꿨습니다. 게다가 청구일부터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가족 간의 끝없는 파국을 막기 위한 정말 영리하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5. 유류분 소송의 핵심 순서 실전 소송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법률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규칙들 안에서 실제로 내가 소송에 늦게 빠졌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가이드입니다. 자, 내 소송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일 먼저 이 두 가지 딱딱한 법률 용어부터 확실히 구별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수유자와 수증자인데요. 한자어로 헷갈리시죠? 쉽게 말해서 수유자는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요. 수증자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여러분이 법적으로 누구를 가장 먼저 고소해야 하는지 그 엄격한 순서가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 법적인 순서를 절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1단계로 무조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에게 먼저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내 몫이 부족할 때만 2단계로 생전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가장 최근에 받은 사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요. 실무에서 수유자를 건너뛰고 만만한 수증자한테 먼저 소송 거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면 법원이 아예 청구를 기각해버리거나 여러분이 받을 돈을 확 깎아버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시계를 켜두셔야 합니다. 엄격한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딱 1년 이내, 그리고 상속 개실, 즉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조건 청구해야 합니다. 이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가 막히고 눈물 나는 사연이 있더라도 단돈 10원 한 장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 자체가 허공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6.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복잡한 시세 변동의 계산. 이번엔 실용적이면서도 은근히 머리 아픈 수학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1년, 2년 동안 지루하게 법정 싸움을 하는 사이에 그 문제의 아파트 가격이 2배로 훌쩍 뛰어버렸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대법원의 이른바 이중평가 구조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못 받은 돈이 전체의 몇 %인지 그 부족한 비율을 계산하는 1단계에서는 기준을 고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딱 고정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다 끝나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 얼마의 현금을 넣어줄지 결정하는 2단계에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훌쩍 뛴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확 올려줍니다. 권리자 입장에선 정말 다행스러운 방식이죠?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청구인이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처음 부족액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 부동산 시세가 꽤 올랐거든요. 다행히 재판 마지막 시점에 시장 평가를 제대로 적용받은 덕분에 이분은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이 아니라 깔끔하게 조정된 현금 1,8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진다고 해서 억울할 일 없이 권리자의 몫을 아주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유류분은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 과정이지 누군가를 이기려는 감정적 싸움이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이 민감한 룰을 헤쳐나가는 건 남은 가족을 짓밟고 파괴하기 위한 진흙탕 전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지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내 법적 권리를 계산하는 과정이어야만 하죠.
보시다시피 새롭게 바뀐 상속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제 이 새롭고 복잡한 제도의 변화를 마주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